5분 스케치업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활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의자 모델링 예제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의자 모델링은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런 모델링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레이어부터 작성을 해야겠죠. 레이어 총 3개 추가해 주세요. 3개 추가해 주시고, 첫 번째는 샵 01 의자 받침 의자 받침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 레이어는 샵 02 의자 다리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샵 03 그 다음에 등받이 이렇게 해주실게요. 총 3개 레이어를 만드시고, 그다음 의자 받침을 현재 레이어로 변경하신 상태에서 그 직사각형 도구 해서 400, 400의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값은 밀기 끌기 툴로 40만큼 올려주신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시고, 트리플 클릭으로 전체 선택하시고 구성 요소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구성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 이름은 샵01 의자 받침, 이렇게 구성 요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의자 다리를 현재 레이어로 만드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40, 40 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각형을 높이 값을 400만큼 올려 주실게요. 400만큼 올려 주실게요. 그 다음에 얘를 구성 요소 만들기 전에 먼저 옆에다가 임의의 지점에 하나 복사를 해서 둡시다. 그 이유는 앞에 다리와 뒤에 다리를 일단 분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두시고,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만들었던 거 구성 요소 만들기 하셔서 샵 02 다시 1 01 하고 의자 다리 앞, 이렇게 구성 요소 이름 정의해 주시고 만들기.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었던 거를 구성 요소 만들기 하시고 샵 01-2 이번에 의자 다리 뒤로 해주실게요. 만들기. 그러면 이제 총 3개 의자 받침, 의자 다리 앞, 의자 다리 뒤, 이렇게 총 3개의 객체가 일단 생성이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의자 다리 앞에 해당하는 걸 편집을 해주실 건데요. 편집하실 때 지금 보시면 이 구성 요소를 편집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구성 요소 말고 그 외적인 편집하려는 객체 말고 그 외적인 객체들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데, 이러면 정밀한 작업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보기 들어가셔서 구성 요소 편집 누르신 다음에 모델의 나머지 부분 숨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E가 그 E라 컨트롤하고 알파벳 E가 그 단축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 요소를 편집할 때 자기가 편집하는 구성 요소만 보이게끔 하는 게 그 구성 요소 편집에서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 단축키로는 컨트롤 E고요. 일단 의자 다리 앞에 해당하는 그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셔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선을 먼저 클릭해 주실게요. 지금 이 선은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직선인데, 이 직선을 3개로 나눌 거예요. 3개로 쪼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나누기 있습니다. 나누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몇 개의 조각으로 쪼갤 것이냐에 대한 건데, 숫자를 3 입력을 해줄게요. 3 해서 엔터 하시게 되면 하나의 직선이었던 게 총 3개의 직선으로 나눠졌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L 혹은 직선 도구 누르신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제일 우측에 있는 이 직선의 끝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위에 있는 이 사각형의 꼭지점을 또 다른 끝점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주시면 하나의 면이었던 게 2개로 나누게 됐죠. 하나의 면이었던 게 2개의 면으로 분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분할이 되셨으면 여기서 밀기 끌기 툴 이용하셔서 이 면을 저 끝까지 당겨 볼게요. 그럼 오프셋 한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오프셋 한개는 이 면을 이쪽 양의 방향으로는 쭉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저쪽으로 쭉 하게 되면 이 박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한계점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면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면을 빼고 면을
면을 앞으로 당기고 밀면서 이렇게 깎아서 만든다. 이 도형 객체의 생김새를 깎아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미지 전 클릭해서 구성 요소 편집 창에서 벗어나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조립부터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의자 받침에 해당하는 객체를 이동 툴 혹은 M 눌러서 이 끝점에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뒷다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뒤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다리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그쪽에다 배치해 주시고,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눌러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자 받침 밑에 의자 다리까지는 모두 다 형성이 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의자 받침 더블 클릭해서 의자 받침 한번 편집해 봅시다. 의자 받침을 이만큼 이렇게 생긴 의자 받침, 그러니까 사람 다리가 닿는 부분을 이렇게 목깎이 하듯이 이렇게 쭉 빼줄 건데, 이거는 이쪽 위에 평면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뷰 맞춤, 윗면에 뷰 맞춤 해주시고요. 한시 상태에서 컨트롤 2번 눌러서 평행 투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평행 투영된 상태에서 이제 한번 그리드 작업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줄자 도구 혹은 T 누르셔서 좌측에 있는 모서리를 40만큼 앞으로 빼주시고요. 평행 이동해 주시고, 한 번 더 가이드라인을 해당 선을 20만큼 이렇게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것도 40,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만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모서리, X축과 평행 모서리를 위로 20만큼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작성이 됐으면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먼저 여기서 이 호를 먼저 그려보실 겁니다. 호를 그려보실 건데, 이 중앙점을 선택해서 했던 이 호 기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점은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리드와 아랫 모서리 교차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호의 시작점, 그 다음 호의 끝점 잡아주실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쪽도 호의 중앙점, 그 다음 호의 끝점, 호의 마지막 끝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도구 치셔서 호의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 주실게요. 그러면 이 면이 이렇게 분할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3D 뷰로 넘어가서 밀기 끌기 툴 눌러서 이 지금 그렸던 이 도형을 아래 오프셋 상계까지 쭉 당기셔서 이렇게 삭제해 주실게요.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뒤쪽 라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뷰 맞춤 해주시고요. 이 위쪽에 해당하는 모서리를 아래로 40만큼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도구를 통해서 끝점과 끝점, 이쪽도 끝점과 끝점 해서 이렇게 면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3D로 넘어가서 이 직사각형을 아래로 오프셋 한 개까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래로 오프셋 한 개까지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실게요. 다 그렸으면 이 가이드라인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ESC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의자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의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번에 의자 뒤 부분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의자 뒤 더블 클릭해서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컨트롤 E 알파벳 2번 눌러서 구성 요소 편집할 때 나머지 부분은 숨기기를 했는데, 지금 얘는 지금 보이는 상태죠. 이 말은 즉슨 얘와 얘가 같은 구성 요소로 편집이 되어 있고, 얘를 편집하게 되면 얘도 동일하게 편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무튼 이 아래에 해당하는 이 개체를 밀기 끌기 툴로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서 얼마큼 올리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컨트롤 E 눌러서 나머지 부분 숨기기에서 벗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기 끌기 툴 활성화 시키시고,
밀기 끌기 툴 활성화시키시고 이 밀기 끌기 할 때 컨트롤 먼저 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당 객체는 남겨지고 그 위에 객체,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려주실게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밀기 끌기를 하면 이 전체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밀기 끌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연장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밀기 끌기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직전에 있었던 데까지는 일단 하나의 경계가 생성이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박스는 또 다른 경계의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윗면까지 컨트롤 눌러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한 번 더 컨트롤 눌러서 이번에는 400, 600 할까요? 600만큼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일단 의자 다리 뒷부분에 대한 의자 다리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자 다리 뒤에 해당하는 의자 다리의 밑면만 선택해 주실게요. 밑면입니다. 밑면만 선택해 주시고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얘를 뒤쪽, 그러니까 이 초록색 축 Y축에 평행하게 쭉 이동을 시켜 주실 건데 이 뒤쪽에 해당하는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실 겁니다. 이동을 30만큼 이동시킬게요. 네, 30만큼 이동을 시켜주시면 이제 의자를 받쳤을 때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뒤로 좀 기울어진 상태로 해서 하중이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위에 있는 이 선분을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 주실게요.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 주시고 이번에는 이 안쪽 의자 받침의 안쪽에 해당하는 그 꼭지점의 끝점, 그 안쪽에 해당하는 모서리의 끝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얘를 끝점으로 해서 직선을 하나 그려서 면을 두 개를 분할을 시켜 주시고요. 상태에서 밀기 끌기 툴로 오프셋 한 개까지 끌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컨트롤 E 눌러서 일단 주변 것들 없애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직선 도구로 해서 이 해당 모서리, 그러니까 바깥쪽 제일 뒤쪽에 해당하는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쭉 갖다 대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갑자기 점이 변경이 되면서 중간점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뜻은 즉슨 이 선분의 중간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간점을 알려주는데 이 중간점을 직선의 시작점을 하셔서 초록색 축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Shift를 눌러서 초록색 축에 고정을 시키시고 이번 그 해당하는 또 반대편 모서리의 중간점까지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분 하나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똑같이 직선 도구를 사용해서 이번엔 요 끝점 시작점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파란색 축에 고정을 시켜서 방금 직선 그렸던 것에 수직하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주실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뒤로 빠져나와 주실게요. 객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뒤로 빠져나와 주실게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현재 레이어를 등받이 레이어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등받이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시고 요 방금 저희가 그렸던 요 끝점과 요 끝점에 맞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셋 도구를 활용해서 직전에 그었던 이 사각형을 6만큼 오프셋을 시켜주십시오. 안쪽으로 6만큼 오프셋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기 끌기 툴을 이용해서 요 끝점까지 오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끝점까지 오시면 되고 트리플 클릭을 통해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구성 요소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샵 03 의자 등받이 구성 요소 이름 지정해 주시고 만들기 눌러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지우개를 또는 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면이 터져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리시게 되면 다시 면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이 개체와 이 개체의 색깔이 달라요. 보이시죠? 이 면은 색깔이 흰색인데 이 면은 색상이 이제 회색 계열로 이렇게 색상이 다른데, 이 말은 즉슨 지금 두 면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 면을 제가 한번 위에 있는 이 면을 한번 숨겨 볼게요. 숨겨 보면 내부 색깔이 지금 요 등받이 색깔과 똑같습니다. 내부 색깔이 이 등받이 색깔과 똑같아요. 보이시죠? 이게 스케치업에는 이제 면의 방향이 있습니다. 면의 방향. 그래서 면이 앞면이다, 뒷면이다. 그 면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면의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말은 즉슨 지금 이걸 앞면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면 방향을 앞면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트리플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나서 면 반전 누르시게 되면 이 면들이 전부 다 반전이 됩니다. 그럼 앞뒷면이 이제 정확하게 됐죠? 외곽에 해당하는 면과 내부에 해당하는 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한번 계속해서 등받이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받이 구성면 편집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뷰 맞춤 해주실게요. 뷰 맞춤 해주시고, 이번에는 2점 호 눌러서 왼쪽 끝, 오른쪽 끝 집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마우스 컷을 이렇게 갖다 주신 상태에서 15 입력해 주세요. 15 입력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밀기 끌기 툴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경계점은 삭제해 주실게요. 요 사이에 있는 경계점은 삭제해 주시도록 할게요. 다시 축 맞춤. 이번에는 안쪽에 해당하는 꼭지점 두 개를 시작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15만큼 위로 선을 호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 객체를 밑으로 오프셋 1개까지 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지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의자 등받이가 완만한 곡선 형태로 변경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나와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의자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자 모델링을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의자 모델링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의자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roblem killed.